나는 고등학생 시절에 스티븐 코비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 컨트롤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한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 나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운한 환경 탓인 줄 알았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그로 인한 환경 조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신세 한탄을 하며 내가 아닌 곳에다 다른 책임을 전가해봤자 부모가 바뀔 리 없고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얽매여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고 머리를 감싸쥐어도 변하는 것은 없다. 스티븐 코비는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지만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자꾸 외부적인 조건에 집착하고 탓한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장만 없으면 참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부장이라는 존재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기 위해 이런저런 궁리를 해봤자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다. 이럴 때는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당신이 부장이고 상대는 신입사원이다. 어떤 일을 시켰는데 결과가 영 시원치 않다. 어떻게 지시한 대로만 하지? 생각 좀 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없나? 당신의 입장에서 부하 직원의 잘못에 이런 식으로 푸념해봤자 아무 해결도 되지 않는다. 그런다고 그 사람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도 없으니 당신만 속이 상할 뿐이다. 자신은 제어할 수 있어도 타인을 제어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 대신 부하 직원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 설명이 부족한가, 더 편한 관계를 만들어야 하나 하며 문제의 출발점을 나에게 맞춤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차피 바뀌지도 않을 외부 요인만 찾아서 열심히 바꾸려고 하면 자신만 점점 무기력해진다. 우리가 무기력해진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에 좌절감을 느낄 때 생기는 감정이다. 이런 감정이 자꾸 쌓이면 인생에서 도전이란 단어는 자리를 잡기 힘들어진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지 아닌지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다. 이제부터는 냉정하게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돌아보자. 만약 제어할 수 없는 일로 고민하고 있다면 당장 집착을 버리면 된다. 행동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다. 통제하지 못할 요소를 후련하게 놓아주는 것이 빠른 결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습관 때문이다. 누구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지쳐 있을 때는 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 반대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변하게 한다. 이처럼 행동과 감정이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말을 상기하고 스스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력을 둔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은 절대로 마음속에 꽁꽁 가둬두지 않는다. 얼마 전에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눈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안 좋은 일이 자꾸 떠올라서 방해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생각의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집중을 위해 자신의 현재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혼자만의 갈등에서 빠져나오라는 이야기다. 행동력이 강한 사람들은 힘들 때는 힘들다, 불안할 때는 불안하다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할 줄 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남에게 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누구나 감정의 기복은 있다. 힘들 때는 주변의 도움을 청하자. 누군가 불안해 보일 때는 두 팔을 걷고 도움을 주자. 그러면 마음도 행동도 안정이 된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부정적인 감정만 켜켜이 쌓아놓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면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될 수 있다. 물론 남에게 말하지 못할 사정도 있을 테고
당장은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가슴에 꽁꽁 숨겨두지 말고 글로 옮겨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제 더 이상 뱉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전부 종이에 휘갈겨서 분출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해도 지금 무엇이 싫은지, 왜 지쳐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서 후련해지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언어로 전환시키기만 해도 속 시원히 정리되는 기분이 들 것이다. 우리는 매일 이런저런 불안이나 긴장감을 안고 살아간다. 좋은 일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디 마음대로 되겠는가. 행동에 브레이크를 거는 부정적인 감정은 남김없이 분출하도록 하자. 해내야 한다는 말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으면 거기에 압도된 나머지 다른 선택 사항들을 가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대안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 자신을 몰고 간다. 그러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에 문제의 핵심이나 해결 방법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일이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분간되지 않는다. 이런 외골수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일을 하기 전에 왜 그런지, 정말로 그런지를 미리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할애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정신 건강에 이롭다. 해내야 한다는 말에 갇혀 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 전부 다 끌어안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날이 올 수 있다. 그 결과는 보나마나다. 해내야 한다는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소한 일도 흑백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농후해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만이 옳은 줄 알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으면 타인의 믿음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실패의 나락으로 직행하게 된다. 회사 같은 조직에서 팀을 이뤄 일하다가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다른 사람과 의견이 대립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타인의 의견을 인정할 줄 알면 내 가치관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나 하고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여유가 생긴다. 당신 같으면 어떤 타입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은 누구일까? 생각의 차이가 개인의 발전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 않을 일에 기본을 두고 행동하면 해내야 한다는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는 일만 똑바로 할 줄 알면 된다. 괜한 일을 끌어안고 있으면 중요한 일을 빨리 해야 할 때 걸림돌이 될 뿐이다. 나도 의무감 때문에 무심코 일을 시작할 때가 있다. 그러다가도 문득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멈춰서 생각해 본다. 그러다 하지 않아도 별일 없겠네 하는 결론이 나오면 즉시 그만둔다. 해내야 한다는 말의 채찍을 자신에게 휘둘러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말도록 하자. 해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따라 움직여야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스티븐 코비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습관처럼 머리에 꽉 박혀있는 사람이야말로 최고라고 말하고 있다. 부정적인 언어 표현은 마음을 좀먹는다. 나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하는 부정적인 표현 뒤에 변명의 문장을 보태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살면 자연스레 기가 죽고 생각도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다가 자기 긍정감이 저하되고 당연히 행동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행동해야 될 상황인데도 자꾸만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게 된다는 점이다. 나는 부정적인 말은 가급적 멀리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 긍정적인 삶이 펼쳐질 리가 없다. 성공자들은 안 된다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며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진전시키는 사람이고, 쓸데없이 변명하는 대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하며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생각이란 바꾸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뚝딱 바뀌는 게 아니다. 따라서 변화를 원한다면 평소에 착실한 연습이 필요하다. 가령 타인에게 간단한 말을 건네더라도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한 박자 템포를 늦추어 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런 일은 위험 부담이 너무 높지 않나요? 말이 쉽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면 잠깐 멈추고 발상을 전환해보자. 위험 부담은 높을지 몰라도 멋지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한번 시작해보고 상황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행동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남발하면서도 그런 식의 표현이 자신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로 자신의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성공을 바란다고 말하면 어불성설이다. 진짜 성공은 자기 마음속에 쉴 새 없이 긍정의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공급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설령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바꾸겠다고 의식하면 생각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주위 사람들의 기분까지 밝아진다. 부정적인 말이 툭 튀어나올 것 같은 순간에는 잠시 입을 닫고 멈춰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 긍정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응원하자.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